8월 11일 회사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용역을 공급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매입한 거죠. 서비스를 매입했던, 재화를 매입했던 부가세 포함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하고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시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서비스는 용역이 완료될 때 매출한 사람은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지금 우리는 돈을 이제 완료가 됐으면 이제 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거 계정 과목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과세 51번 과세예요. 51번 과세. 11번이 아니고 51번 과세. 51번 과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이 공급 대가로 나왔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땡땡으로 나가죠. 두 개 3,300. 그러면 뒤에 게 부가세요. 그러면 3천만 원하고 이건 나눠야 돼요. 나누기 1.1을 하면, 그러면 3천만 원 쓰면 300 됐고, 그 다음에 이현 소프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수기세금계산서는 여기 여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1번 여, 분계는 1번 현금. 그럼 여기 원재료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로 고치시면 끝. 됐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 매입인데 여러분들이 매입 거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공급 수취하면서 생계는 수취했다, 또 공급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당사는 시효 상사가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구입했어요.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구입한 거니까 매입이죠. 전자세금에서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당사의 주식 150주 액면 5천 원을 발행하고 교부하고 나머지는 당자수표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 8월 12일로 고치고, 유형은 역시 이쪽에 51번 과세. 여기 51번 과세. 자, 그러면 여기 51번 과세. 여기 파란색으로 떠요. 나중에 보면. 그 매출 과세는 빨간색으로 뜨고요. 이건 특허권. 그 다음에 수량은 없지요. 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그 다음에 CEO 상사. 그 다음에 전자 1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특허권 하고, 대변은 주식을 발행했대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한 거는 자본을 조달한 거거든요.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액면가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게 자본금입니다. 그럼 여기 자본금이 요게 얼마가 되느냐? 150주 곱하기 5천 원 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75만 원 나오죠? 75만 원 나오는데 특허권은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사고 부가세까지 해서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거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당좌예금.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줬죠. 102번. 아무것도 안 줬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당좌수표로 지급했대요. 돈을 준 거죠. 이걸 샀는데 비싸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
당사는 기술 인력 부족으로 고열 가공을 외주를 했다는 건 하청을 줬다는 얘기예요. 원재료의 가공을 의뢰하고 1,100만 원 부가세 별도의 수취하고 대금은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역시 여기는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불공도 있어요. 매입할 때는. 자, 요거는 우리가 외주 가공한 거죠. 외주 가공. 자, 금액은 1,100만 원. 그리고 110만 원 부가세. 지성상사. 그 다음에 전자 1번요. 분계는 당자수표니까 혼합.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는요 500번대만 우리가 하면 돼요. 800번대 외주 가공비는 없어요. 500번대하고 대변에는 뭐라고 쓰느냐? 대변에는 외주 가공비하고 당자수표를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102번 당좌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8월 14일 코리아전자에서 원재료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분이 아님. 요거 주의해요. 그럼 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여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 여러분들 이익이 확정 신고시는 언제예요? 이익이 확정 신고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마지막 분기. 자, 우선 이거 입력부터 합시다. 자, 유형은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51번 과세. 번호를 찍어야 돼요. 51번 과세.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은 자동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전자는 건너뛰어야 돼요. 전자분이 아닌 그랬으니까.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랬죠. 2번 외상. 그러면 분계는 이 기본 원재료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계는 자동으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다 그랬으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걸 선택하시고 여기 간편집계라고 있죠. 간편집계. 이게 예정 신고 시 때 8월 14일 날 원래 이거 입력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신고를 지금 이렇게 입력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산세 나오거든요. 그럼 예정 누락분을 여기 선택을 해요. 예정 누락분. 그러면 요거는 확정 신고 개시년월은 2026년 10월 1일 이렇게 10까지만 찍으면 1은 자동으로 찍혀요. 이렇게 요거 간편집계입니다. 요 간편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이에요. 이거 하셨죠? 다시 해요. 요 간편집계에서 여기 예정 누락분 보셨죠? 예정 누락분. 그리고 예정 확정 신고시는 언제라고요?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니까 시작일을 찍으면 돼요. 2026년 10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반영이 됩니다. 매입했던 거 이거 누락했다. 이거는 아예 이렇게 신고를 안 한 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그게 10점짜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라고 나왔는데 왜 영세냐? 시험에는 이런 게 안 주어집니다. 이런 게. 이런 거 면세, 영세 이런 거 안 주어져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 여기 로컬 LC라고 나와 있죠? 로컬 LC가 내국 신용장이에요. 내국 신용장. 요거는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원 신용장은 마스터레로 크레딧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국내은행에서 발급을 받은 거예요. 이건 수출 제품. 원재료 납품업체인 울산으로부터 이거의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이 될 원재료를 납품받고 전자생계서를 교부받았다. 그 다음에 대금결제는 전액 당사 발행의 약소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8월 15일 날짜로 찍고 여기는 영세, 매출 영세가 매출 영세가 아니고 이건 원재료를 납품받았죠. 그러니까 52번요 매입 영세입니다. 매입 영세. 매입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 구분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계 좀 수정하는 거 그거 하고 그럼 요거는 원재료. 자, 금액이 이제 수량이 나왔죠. 수량이 나오면 수량 찍어주세요. 단가가 3만원, 실무에서는 수량 단가 다 있겠죠. 그럼 공급가액 나오는데 부가세는 없어요. 이거는 영세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아요. 거래처 코드는 울산. 찍으면 울산 들어가고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약소보험을 발행했으니까. 그럼 차변 밑으로 방향키로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대변에 약소보험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보험. 여기 모르겠으면 지급 이렇게 찍으면 지급보험이 나와요. 이렇게. 코드를 외우면 252번. 그럼 차변, 대변 끝났죠. 이렇게. 영세가 오히려 분계가 더 간단해요.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8월 16일 광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생계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국민은행 기업 구매자금 대출로 지급했다. 만기 6개월. 대출로 지급했다는 건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차입을 했어요. 단기 차입금. 그러면 8월 16일 날 자, 유형은 역시 영세, 매입 영세 52번. 원재료 샀으니까 그 원재료 실무에서는 원재료 중에 어떤 원재료인지 구체적으로 적겠죠. 단가는 2만원. 지금 이게 완전히 실무입니다. 실무.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광주.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고 영세율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 그럼 차변이 원재료고 방향키로 밑으로 내려가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여기서 조심할 점. 거래처가 이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입력하라 했죠? 자, 여기 무슨 은행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가 광주가 아니죠? 상대방이 이게 외상으로 샀으면 그냥 내비둬도 되지만 이거는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국민은행. 이렇게 그 실무에서는요. 이걸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그것도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러나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예금은 거래처 안 바꿔도 됩니다. 이거는 돈을 빌린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면세입니다. 면세인데 왜 면세냐?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거, 농산물. 자, 회사 판매부 직원 홍진주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 화환을 11만 원에 여기서 상상 플라워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이거 8월 17일 고치고 17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유형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면세 53번 면세 부가세 없는 면세입니다. 왜냐면 그 꽃이니까. 그래서 여기 화환 자 11만원 부가세는 없어요. 거래처 코드는
상상, 플라워, 그 다음에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그러면 원재료입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예요? 직원이죠, 직원. 직원이 결혼하면 복리후생비죠. 자, 이건 어디예요? 판매부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대표는 뭐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자, 이 보통예금인데 실무에서는 이 보통예금이 어디 은행인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어디 은행이라고 안 나왔죠. 전산회계는 요건 신경 안 쓰는데 FAT나 TAT 시험 볼 때 요거 어디 은행으로 안 바꿔주면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는 반드시 은행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적금 현황이 바뀝니다. 요거 예적금 현황, 여기 예적금 현황, 요게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산 회계에서는 그거까지는 안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자, 8월 18일 제한 시간은 주면서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 이제 시간 모자라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한 거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갔는데 그 채권 채무 그리고 이 거래처도 빼먹고 조교도 거의 다 입력을 안 했대. 몇 개만 입력하고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혼났대요. 자, 8월 18일 직진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를 1개월로 지급조건으로 10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에서를 수취했다. 이 중 30만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거래처에 증정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요거 분계를 입력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역시 유형은 한우갈비 세트는 축산물이니까 그냥 53번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한우 갈비 이렇게만 찍고 그 다음에 100만원에 구입했죠.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는 직진 마트.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이게 전자계산서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면세 이런 게 시험에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전자계산서를 시험장에 정신없어 갖고 이거 세금계산서로 잘못 읽어가지고 여기 과세를 선택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꼭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날 피곤하면 그 유명한 바카스를 드시고 가세요. 자, 수치하였다. 이중 여기 30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에게 제공했고 나머지는 매출거래. 이거를 지금 구입했대요. 1개월로 지급 조건. 그러면 이건 혼합이죠? 미지급금. 근데 이거 원재료가 아니고 이건 뭐다? 자, 우선 복리후생비부터 합시다. 복리후생비 30만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걸 30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70만원 나머지는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로 하셔야죠.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7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이죠. 여기 1개월 지급 조건이니까 253번 미지급금. 됐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요거는 꼭 하나씩 꼭꼭 나와요. 이제 불공이라고 있어요. 자, 세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는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준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불공제냐? 당사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2천만원 부가세 별도 소형 승용차 5인승인데 요거 1500cc를 조심하세요. 같은 5인승이라도 뭐 999cc라든가 화물차는 51번 과세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왜? 니네 경차 타고 다니지 왜 폼 잡으려고 1500cc 차
저기 샀어. 그리고 공제 안 해줘요. 업무에 사용해도 그거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5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최초 할부금 요거는 당좌 수표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건 당좌예금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유형은 요거는 공제를 안 해주니까 54번 불공제. 그리고 품목은 이게 뭐예요? 승용차, 소형 승용차 2천만 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거래처는 경기자동차.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세금 계산이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여기 요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누르시면 여기 지금 요 2번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요거는 여기에서 거의 안 나오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알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또는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부가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보통 2번부터 나와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그 부가세까지 지급을 한 거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개별소비세법 요거에 따른 자동차 구입. 이게 지금 경차나 화물차는 업무에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제해 주지만 1500cc니까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거래처한테 우리가 그 부가세 내고 구입한 그 부가세는 거래처한테 접대로 이렇게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제 안 해주고, 면세사업과 관련 있는 것도 공제 안 해주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를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뭐 땅을 판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위에 그 옛날 건물 있는 걸 철거해 버려서 그 철거비 같은 거.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만 9번을 잘 하시면 돼요. 2번부터 6번까지. 뭐 금 사는 거 그런 거는 없겠죠. 진짜 금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그 생일 저기 가면 금 한 돈에 2만 원, 뭐 5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가요? 한 돈에 80만 원인가 가지? 자, 요거 지금 3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분계는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혼합이죠. 그럼 이건 원재료가 아니라 요건 뭡니까? 승용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표는 당좌 수표 발행에 지급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440만 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대변에 이쪽에 할부로 샀는데 캐피탈 할부로 산 게 아니고, 요새는 자동차 다 캐피탈 할부예요. 그거는 3년이다 그러면 장기차입금.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자동차 회사한테 그냥 할부로 산 거라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하면 돼요. 253번 미지급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고쳐놓고, 당사는 영업사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렌터카로부터 2000cc 소나타 승용차, 벌써 이거 불공이죠? 2000cc니까 전자세금계에서 공급가액 200만원, 세액 20만원, 당월분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이건 미지급금이죠. 그럼 이것도 불공이에요. 임차한 거. 임차, 구입이나 임차다 불공입니다. 여기 불공은 매입 불공 54번. 그리고 불공이고 품목은 렌터, 차, 렌터라고 그냥 적당히 적으면 돼요, 이거는. 자, 200만원. 그건 채점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호 렌터카. 그 다음에 전자승용차니까 1번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요거 눌러서 밑에 눌러서
뭐죠? 개별 소비세법, 요 자동차, 뭐 기름 넣는 거, 수리하는 거, 렌트하는 거, 구입하는 거 다 요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당월분 임차료니까 요거 미지급이니까 3번 혼합으로 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임차료로 바꿔야 돼요. 임차료인데 영업사원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다음 달 주니까 253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미국 자동차 회사 8월 21일 자동차 회사 GM 상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100일량 2000cc 4인승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천만원 세금 500을 교부받았다. 부가세 500만원과 관세 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매입 매출 전배 수입세금 계산서 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21일 날 유형이 불공이에요. 21일 날 유형이 불공 54번 불공이고 품목은 승용차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은 이제 이거는 그 차값을 다 기재해야 돼요. 5천만원. 그러면 부가세는 500이고 거래처는 GM. 이건 GM이 아니다. 죄송해요. 인천세관이에요. 수입세금 계산서니까 인천세관. 수입이니까 제가 잠시 다른 생각하냐고 요거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 하여튼 세관이 나오면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관이 나오면 무조건 세관을 거래처로 적어야 돼요. 원래 여기가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불공으로.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자동차 3번. 그리고 분계는 분계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원재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불공으로 하는 바람에 5,500이 다 적혔죠? 여기 이 분계 세관한테는 부가세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하고 관세. 자,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하고 관세인데 요거는 차량에 가산해야 돼요. 자동차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요게 얼마가 되느냐면 5,500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그 부가세 500만원하고 관세가 여기 100만원 들어갔죠? 그 600만원만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요거 주의해요. 원래 이게 그 수입 전자세금에서 나오면 원래 이게 수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기 때문에 불공으로 하고 여기 밑을 고쳐줘야 돼. 여기는 관세하고 여기 부가세만 세관에 내는 거야. 차값은 세관에 내면 안 되지. GM 자동차 회사한테 돈 줘야죠. 그쵸? 판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22일 날 매출거래처 신규 지점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랜드전자로부터 선물 세트 100만원 부가세 별도에 매입하고 전자생계를 수취한 후 당사 거래은행 계좌에서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여기요 불공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불공입니다. 이 불공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인데 공제를 못 받는 것만 불공으로 적지, 세금계산서가 없이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현금 영수증으로 했다 그러면 아예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아예 안 들어가요. 그건 일반 전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공이라는 건 세금계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부가세는 공제를 안 해주니까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자산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것도 매출거래처,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지출한 거라 이것도 불공이에요. 54번 불공. 품목은 개업 축하 선물, 선물 세트고 그냥 간단하게 선물 이렇게 해도 돼요. 100만원 부가세 별도, 숫자는 50은, 자, 그럼 선물 세트 100만원어치 샀죠? 그래서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부가세는 별도예요. 110이 되죠? 그 다음에 랜드전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1번요. 그 다음에 50은 당좌예금, 나머지 한 달이니까 혼합. 요거 먼저 선택하고요. 요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 4번. 요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변은 50은 당사거래은행 계좌에서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이 50이 나가고, 나머지는 대변에 한 달 후에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 바꿀 일이 없어요. 거래처한테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공이 이제 여기까지 했고, 8월 또 이제 23일에 또 왜 또 불공이냐?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정지 비용과 구건물 철거와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구건물 철거하고 그 포크레인이 와서 하면 부가세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제가 안 돼요. 원래 토지가 면세기 때문에 이런 정지비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면세는 원래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자, 5월 23일 유형은 역시 불공. 54번 과세가 어떤 건지 유형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거비, 토지 위 건물 철거비, 이거요. 이 품목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채점사항은 아니야. 3200 부가세 별도니까 3200 적당히 뜻만 통하게 적으시면 돼. 거래처는 누구예요? 평탄산업, 평탄하게 땅을 고른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불공이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는 불공제로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를 정제하는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3번 혼합. 이건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돼. 건물은 철거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토지에다가 가산해 줘야 돼요. 3,200만 원 정지비,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그럼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돼요. 3,520만 원. 자, 그 다음에 5월 24일 출판사업부에 사용할 기계장치
테크로부터 1,000만원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당사는 출판사업부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죠. 그러니까 계산서 수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면세로 입력하면 안 돼요.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라면 면세로 입력하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출판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면세, 이게 그 책, 도서 출판 이런 거는요, 면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24일 날, 이거는 유형은 역시 54번 불공, 품목은 기계 찍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거래처 프로 테크, 그 다음에 전자 1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시면 여기 면세사업 관련 있죠? 요거 면세사업 관련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분계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액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건 외상매입금이 아닙니다. 혼합이에요.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장치하고 대변은 미지급금.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안 줬을 때나 그렇게 하지, 이거는 미지급금입니다.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수입 8월 25일 날. 왜 이게 수입이냐? 일본 산여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부가가치세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했다. 부가세에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요게 지금 달러가 아니고 엔화죠. 엔화는 뭐 여기 환율이 안 나왔어요. 요걸로 이제 추측을 해야 돼요. 수입, 세관. 여기 인천 세관이 나왔죠? 세관이 나오면 수입이에요. 자동차일 때는 불공으로 해주지만 천시지초가 되거나 화물차가 아닌 경우는, 근데 이거는 세관이 나오면 불공이 아니고 요거는 수입이에요. 수입. 55번 수입.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재료. 자, 이거는요, 부가세가 385만원이면 공급가액은 거기에 10%, 요게 10%니까 나누기 0.1을 하면 거꾸로 3,85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385만원이 부가세가 돼요. 거래처는 인천세관. 아니, 인천이 아니고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수입세금이니까 1번요. 분계는 현금으로 완납했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현금. 이러고 끝나요. 그냥. 끝난 거야. 부가세 대급금. 출금 전표로 해서. 전액 현금이나 전액 외상은 이렇게 분계가 간단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26일 영업부에서 회사 제품 홍보를 위하여 지성에서 티슈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 220만원, 부가세 20만원, 별도 기재됨, 대한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거는 카드과세예요. 카드과세. 자, 여기에 지금 220만원인데 부가세가 20이니까 대금은 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8월 26일 날. 요거는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여기 매입의 카과, 여기 57번 카과에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부가세가 없으면 카면이에요. 부가세 카드 부가세가 있으니까 카과. 57번 카과. 품목은 티슈 제작. 자, 공급가액이 200만원, 부가세 20.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요거는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적으라 그랬죠? 이 부가세 20만원 별도로 기재됨. 이건 220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야. 그래서 이걸 220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돼. 이렇게 200하고 20으로 수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로 하느냐? 어디에요? 지성 상사. 그리고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대한카드. 요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분기에는 4번 카드. 자, 그러면 여기를 고쳐줘야 됩니다. 밑에 요거 중요한 건 요 카드가 요거 미지급금이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서가 카드 회사한테 갚으라고 고지서 날라오니까 이건 카드로 고쳐야 되는데 이건 원재료가 아니죠. 지금 원재료 산 게 아니죠. 홍보를 위하여 영업부에서 홍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광고 선전비. 자, 광고 선전비는 요 800건밖에 없어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죠. 광고 선전비. 그런데 광고 선전비인데 요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만 줬다 그랬죠? 그러면 요걸 광고 선전비로 나중에 하고 지금은 선급금으로 해주세요. 선급금으로 해주세요. 요 계약금이니까 전체 돈이 아니고 계약금만 준 거니까 선급금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요 계약금이 아니고 그 총 대금이라면 광고 선전비로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대한연수원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훈련비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역시 똑같이 27번 이것도 카과예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7번 카과. 여기 57번 카과. 그 다음에 품목은 직무연수. 공급 대가를 입력했어요. 880을 입력하면 부가세 별도로 되고 그 다음에 대한연수원. 그리고 이건 전자에는 표시하면 안 돼요. 카드니까. 그 다음 카드고 역시 이거는 하나 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 카드니까 밑에 거 확인. 하나 카드. 그리고 분기에는 4번 카드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미지급금이 요 빨간색으로 하나 카드로 고쳐진 거 확인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교육훈련비. 근데 이거는 공장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카드인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직진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그 면세입니다. 면세. 신용카드, 대한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연비를 수취했다. 이 중에 40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특정 매출 거래처에 증정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그러면 28일 날 자, 유형은 카면이에요. 이번에는 카면 18번. 아니 18번이 아니고 58번 카면.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한우 그냥 적어요. 그냥 11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돼요. 아니 자동으로 이거는 면세니까 110만 원 그대로 입력해줘요. 면세니까 부가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가 직진마트.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여기 대한카드네요. 대한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 4번.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요건 카드로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고쳐줬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요걸 뭐라고 고쳐줘야 돼요? 지금 40은 복리후생비니까 복리후생비인데 보니까 당사 공장 직원이니까 500원대 복리후생비 얼마?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정 매출거래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이건 매출거래처니까 공장 거래가 아니고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이제 8월 29일 거래하겠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임차할 건물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 55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과 동시에 중개사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럼 요거는 8월 29일 날 08월 29일 그리고 과세 유형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부가세가 있죠. 그러니까 현면이 아니고 현과 61번의 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이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 공인중개사니까 강남 공인중개사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원재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부 사무실에 쓸 거니까 831번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8월 30일 영업부 사무실 신문구독료를 동아일보사에 현금 결제하고 지출증명용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역시 현금 영수증 받았죠. 그럼 8월 30일 날 여기에 역시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과 아니면 현면이지만 여기는 신문 구독료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도서인쇄비 62번 현면을 선택해야 돼요. 62번 현과가 아니고 신문 구독료 공급가액이 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아일보사 그리고 여기 분계는 그냥 1번 현금 하시면 원재료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 신문구독료는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인데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매입 거래 입력이 끝났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게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과세 유형을 판단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